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자, 우리 남손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다들 표정이 밝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3개월 만에 만나 뵙게 됐어요. 우리 오늘은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이에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2, 4분기 교육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이렇게 만났잖아요. 기왕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참여해 주시고 1시간을 투자하시는 거, 기왕에 투자하는 거 집중하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재발생 사례 위험 및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요.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 이거는요. 안전보건을 위해서 우리 중부본부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건상으로 이렇게 행복한 나날들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함께 공부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 변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안전교육을 시작할 때마다 친절과 이렇게 행복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제 플라톤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임정수 씨는 음소거한 채로 기다려주세요. 참여해주세요. 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내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직장 동료, 또 우리 직장에 찾아오는 고객, 또 이렇게 내 가족,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관대하면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남한테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어떤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냐면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물엔 피눈물 난다고 아주 과격하고 이렇게 이제 거친 언사로 이렇게 교훈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남한테 불행을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선조들이 일찍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더 일찍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고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고객의 심리를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대형 문제 사례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대응 방법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 심리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고객은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본척만 척 해는 거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대접은 꼭 이렇게 뭐 음식상을 거창하게 차려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으로라도 대접하는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고객들이 어디를 방문하든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는 이제 수준은요. 물론 이제 뭐 항공기를 이용을 할 때 또는 이제 뭐 백화점 이런 데서는 좀 더 이렇게 이제 고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보여주는데 그 이미 딱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 사법기관에는 조금 무게를 잡고 이렇게 좀 불편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고객 서비스 수준을 그런 데서는 또 이제 높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KT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KT도 이 정도는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를 알고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의 심리를 이해를 하고 존중해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쁘고 일의 시간에 쫓기고 해서 이렇게 내 일에만 집중하다가 고객이 내 앞에 나타나고 지나가는 걸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쳤을 때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느끼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엔 요구를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요구든지 무리한 요구라도 다 이렇게 받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요구를 사항을 제시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요,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객이 우리 눈앞에 딱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1년 전에 왔을 때 당신한테 얘기한 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막 갑자기 화를 내면은 1년 전에 이 고객을 내가 만났었는지 1년 전에 뭔 얘기를 했는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객은 그거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평택의 주복자 여사님이 음속을 안 하시고 손을 드셨는데 왜 손을 왜 드셨을까요? 네. 또 하나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고객이 딱 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러 왔다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한 2, 3분 내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2, 3분 정도는 그냥 뭐 선체로 기다려도 좋다 이게 아니고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 후에면은 되겠지만은 여기 좀 의자에 편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죠 하고 의자를 권하는 것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요. 또 이렇게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객은 단돈 100원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방방 뜨고 난리를 쳐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고객이 버스를 탔을 때 버스 요금 100원이 모자르면은 막 이렇게 망신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절대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일어나면은요, 그 손해 때문에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대형 문제 사건이 터졌는데 이런 문제가 그 범죄자가 고객을 협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고객의 돈을 노후 자금을 그냥 몽땅 털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다면 고객 서비스를 잘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이제 고객이 지금 현재 아주 곤경에 처했습니다. 범죄자가 지금 현재 그 가스총을 휴대한 이제 범죄자가 협박을 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현재 평생 노후 자금을 다 통째로 다 털어가는 순간이에요. 이때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친절은 그대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되 고객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배려를 해가지고요. 이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지금 뒤에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친절한 얼굴은 그대로 친절한 표정을 그대로 지으면서 이렇게 이제 동료한테 위급 상황을 알려가지고요. 이 문제를 지금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돈을 천천히 일부러 시간을 끌어가지고요.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가면서 대응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완전히 범죄자를 제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후 자금을 그 할머니가 통째로 털리는 거를 완전히 거지되는 순간에 고객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이 여직원은 이제 그 표창도 받고 승진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는 친절하되 고객 입장에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고객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려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고객 서비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이제 재해 사례 첫 번째는요. 지붕에서 고압 물 청소를 하다가 추락사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KT 건물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많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데 비탈진 콘크리트 바닥. 여기에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미끄럽고 얼어붙으면 미끄러울까 봐 지붕을 이렇게 투명 창으로 지붕을 했는데
여기 위에 이제 낙엽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해서 이렇게 위에 지저분한 걸 청소하려고 올라가서 여기 물 청소하다가 여기가 이제 깨지면서 이제 떨어졌는데요. 이 허공은 이게 4mm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갔을 때는 안 깨지는 여기 이제 철골조로 받침이 받쳐지는 데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 이제 허공 밟아가지고 깨지면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추락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데, 위험한 데, 지붕에 이런 데 가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 강도가 약한 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이제 폭 30cm 이상 되는 발판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투명창 위에도 막 지저분한데 이렇게 청소를 하려면은 여기는 일단 사람이 올라가면은 미끄럽지거나 이렇게 파손이 되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데는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이 고소 작업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이 안전대를 부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고정하는 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고정을 시켜 놓고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이렇게 분명히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해야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안전불감증 때문에 완전히 우산이 흉기가 돼버린 사고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자 우산을 들고 앞뒤로 휘저으면서 올라가는데 마침 위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여자분한테 이게 이제 은밀한 부위를 찔러가지고 중상을 입히는 이런 사고였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데도 이런 걸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딱 나니까 이제 여성분이 비명을 지르고 딱 주저앉으니까 급히 우산을 뒤로 뺐는데 마침 또 뒤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중요 부위를 가격을 해가지고 이런 크게 다친 사고였어요. 이런 믿기 힘든 이런 소설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제 하에 미리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요, 이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추락사한 사고였어요. 옥상 위에서 이런 이제 높은 공간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고압 살수기로 여기를 청소하려고 올라갔다가 추락사를 한 사고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다리 작업은 2인 1조로 하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2인 1조 작업을 하는데 이 밑에 보조자가 걸레 가지러 간 사이에 단독으로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단독으로 올라가서 작업하려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어요. 자, 이 높은 데 올라가 작업할 때에는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를 분명히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미착용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단독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보조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혼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다리 측면의 버팀대, 저기서 쐐기 장치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장치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좀 단단한 데 설치를 해야 되고 사다리 최상부 위에 올라가면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심을 잃으면은 그대로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 작업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 이동식 사다리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지만 운반하기 귀찮아서 현장 상황에 잘 맞지 않는 거 쓰다가 이런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다리는 꼭 이렇게 표준 방법을 수칙을 지키면서 작업을 하셔야만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안전보건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준비했는데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름은 이제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으로 이렇게 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직장에서 일할 때 건강을 위해서 어떤 수칙을 지키면은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수많은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의견 제시한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양 섭취는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연소가 부족해가지고요, 여기 그냥 몸에 그냥 쌓여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좀 연소시키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 체질이 건강 체질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고요, 이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고요, 마음 건강에도 유익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이렇게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똑같은 그 건강 조건과 똑같은 작업 환경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질병 비용이 21배 차이 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연이 필요하고요. 음주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사고가 정비례해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음주량이 10배로 늘어나면은요, 사고도 10배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질병 비용은 건강만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상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미리미리 해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규칙적으로 골고루 알맞게 먹고 야식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 시간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출근 시간에 맞추어서. 점심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녁 식사 시간만 잘 규칙적으로 지켜나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적정량은 얼만큼이 적정량인가 하면은 우리 위장의 크기가 자기 발의 크기와 같습니다. 발이 큰 사람은 위장도 크고요. 발이 작은 사람은 위장도 작아요. 이 발목 이하의 그 발 크기와 우리 위장의 크기가 이렇게 이제 같은데요. 발을 한번 보시면 아, 내 위장이 요만하겠구나. 이 위장의 크기보다 작은 양을 드셔야 이게 수축 운동을 해서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어요. 위장의 크기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하면은 이게 수축 운동을 못하고 늘어난 채로 그냥 이렇게 힘겨워 하다가 위장에 탈이 나고 모든 소화기관에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남선센터 식구들 전부 집에 가면은 자녀들, 가족들한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본인이 먼저 실천을 하고 얘기를 해야 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녁 식사는 일찍 하시고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찍 하고 가볍게 했을 때 밤 9시 반, 10시쯤 돼가지고 이제 촐촐한 느낌이 들었을 때 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야식을 하면은 밤새도록 위장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고 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촐촐한 느낌이 올 때는 이제 물만 드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올바른 식습관을 잘 지키고요,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알맞게 이거를 해나가면은 건강에 매우 좋고요, 탈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소화기 계통에서. 네 번째는요, 매일 7에서 8시간 수면하고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매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 리듬이, 생체 리듬이 잘 유지돼서 깊은 숙면을, 건강한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후 늦은 시간에 오후에 카페인 음료, 커피 드시거나 탄산 음료 드시거나 술, 담배를 하게 되면 숙면을 방해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머리 컨디션이 안 좋고 이상한 꿈을 꾸고 잠자리 불편해서 잠을 깊이 못 잤다. 그럼 다음날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때 이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잠을 못 자서 제대로 못 자서 이렇게 피곤을 느꼈을 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 이용해서 한 10분 정도 딱 휴식을 취하면은요, 머리가 맑아지고 산뜻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이런 상태로 근무를 해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낮에 잠을 20분 이상 길게 자면은요, 이게 생체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날 밤에 또 잠을 설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로가 계속 밀려나가고 누적이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휴식을 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필히 받으셔야 됩니다.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 목록을 필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폐렴, 화상품, 대상포진, A형 감염, 이런 것들은 필히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이렇게 이제 고생 안 하고요, 미리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저기 건강검진 하실 때 요
예방접종을 맞으셨는지, 여기에 면역이 생겼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감염병 유행할 때 우리 지난 3년간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같은 감염병 유행을 할 때에는 필히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할 때 꼭 이렇게 맞으셔가지고 이런데 빠져들지 않도록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요, 건강진단, 암검진, 이걸 정기적으로 잘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검진 횟수 대비 의료비 지출은 반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검진을 잘 받으시면 의료비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가가 권장하는 건강검진, 중증 질환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국가가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통지를 받으시잖아요. 그 받으시면은 한 달 이내에 딱 일정 잡아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급한 거 아니라고 뒤로 밀어놨다가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막 만나라고 막 그때는 막 몰려가지고 검사가 막 엉망이 되고 좀 이렇게 소홀해집니다. 그리고요, 이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거를 건강진단, 암검진을 제때 받으면은 비용도 절감되고요, 몸의 고통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자, 스트레스가 왜 중요할까요? 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원인을 진단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 어떤 답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긍정 에너지를 많이 채워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 제가 우리 여기 중부본부장님, 또 이렇게 우리 김은탁 센터장님, 이 두 분은 제가 정말 잘 알고 좋아하는 분들인데요. 긍정 에너지 많이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좀 많이 전수 받으시길 바라고요. 스스로 내 몸에 전기를, 긍정 에너지를 잘 충전해 나가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요, 하루에 한 번쯤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명상하는 거 좋습니다. 아, 내가 왜 요즘에 우울하고 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걸 스스로 진단해서 해소 노력을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8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부대끼고 하면은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과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잘 내 마음을 다스려서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게 필요하고요,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요, 역지사지,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보고요, 서로 상대방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김혁식 본부장님 지금 집중해서 이렇게 저하고 눈을 맞춰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저 수원의 전봉수 실장님, 또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눈을 맞춰 주시고 호응해 주시네요. 차금옥 여사님도 집중해 주시고. 근데 우리 저 김명철 씨는 딴 데를 보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집중해 주셔요. 이렇게 보여주셔야, 눈을 보여주셔야 제가 이렇게 호응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 소통이 잘 되는 걸로 느낄 수 있는데요. 평소에 동료와 대화할 때, 아, 뭐 일하시느라 그러셨군요. 예, 예, 이해합니다. 또 우리 이정수 씨는 또 폰을 너무 멀리 하셔가지고 지금 안 보이네요. 예, 폰을 가까이 40cm 정도만 이렇게 딱 띄워서 본인 얼굴과 눈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서로에게 기본 예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언어를, 말을 정제하고 순화해서 막 거칠어지고 과격해지면은 이거를 잘 다듬어서 가라앉혀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고요, 서로 동료 간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는 거 필요해요. 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만 내 몸 상태가 유연해지고요, 몸 상태가 유연해야만 안 다치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몸이 그냥 찌뿌두두한 채로 그냥 일을 하고 이동을 하면은 접질리고 감 절리고 이렇게 이제 발목 삐끗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몸에 통증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업무 시작 전에, 업무 끝난 후, 휴식 시간에 늘 스트레칭을 열심히 이걸 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딱 깍지를 끼고 앞으로 쫙 밀어서 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옆으로도 좀 이렇게, 네, 좋아요. 지금 차금호 여사님 잘하고 계세요. 네, 좋아요. 이정수 씨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몸 상태를 유연하게 잘 만들어서 일을 하셔야 안 다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거 중요하고요,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서 대처를 해주세요. 그리고요, 10번째는 유해 요인 확인 및 보호구 착용이 중요합니다.
위험에 대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 보호장구를 꼭 활용을 하시는데, 이 문제가 이걸 왜 강조하나 하면은요, 우리 1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사실은 이제 막 모든 기업들이요, 안전보호구를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현장에 배치를 막 했어요. 그런데도 안전사고가 줄질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추적을 해보니까 안전보호장구는 구매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정작 근로자가 본인이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지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안 다쳤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런 보호구를 이렇게 착용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보호장구를 잘 활용을 하셔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고요. 이 보호구의 특성과 성능을 확인해 보고요. 착용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여기 잘 대응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안전보건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10가지 같이 알아봤어요. 오늘부터 이거를 잘 이렇게 숙지를 해가지고요. 이걸 잘 실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각자의 안전과 건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10가지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건강하고요. 안전해서 이렇게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일해서는 안 되고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도록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시고요.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해 나가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행복할까?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살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죠? 거기서는요, 무기력감이 오고 외로움이 닥쳐오고 고독감이 오고 우울증이 오면서 인생 회의감이 들어가지고요,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게 돼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걸 잘 극복해 나가는 대한민국은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서양의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이상을 쭉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오면서 안전수칙도 지키고 이렇게 제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행복한 삶으로, 안전한 삶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6.25 동란 직후에 세계 최고로 가난한 최빈국에서 안전수칙이 뭡니까? 그냥 대충 막 덤벼들어서 안 되면 대기하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냥 막 덤벼들어서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해서 이제 지금 짧은 기간에 성장을 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올라섰지만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고요. 안전수칙도 외면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스트레스도 잘 극복을 하고 안전수칙도 지켜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를 극복을 하면 힘이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거를 잘 극복하면 큰 힘이 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럼 스트레스 발생 원인이 뭘까요?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하면서 힘들어요. 옆에 계신 분들 다 살아온 환경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라요. 그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무 책임감 때문에도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또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응? 오늘도 아주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자, 목표를 왜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하는 일은요, 응? 지나간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 왜 이걸 또 새롭게 더 잘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나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이나 또 상급 기관은 보는 눈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눈이 높아지는 거를 따라서 우리도 스스로 더 잘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단체 생활은 어차피 많은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 팀워크가 돼가지고 일하려면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다는 거를 전제로 알고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직장 밖에서도요, 우리 이제 뭐 교통체증도 심하고 범죄도 많고 대인관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처를 하려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증상은 막 우울 증상이 올 수도 있고요. 의욕이 저하되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하고 불안감이 엄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막 혈압이 올라가거나 성인병 같은 당뇨병 같은 이런 게 또 다가올 수도 있고요. 변비나 불면과 비만 증세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요,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작업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고요. 과식증, 거식증 같은 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긍정적인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만남은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이렇게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웃는 얼굴, 인상 좋은 겁니다. 서로 만나서 좋은 대화 나눌 수 있고요. 인상 쓰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이렇게 괜히 투덜거리는 사람, 그런 진상은 가까이 하고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진상 얼굴을 다 바꿔가지고요, 인상 좋게 만들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고요. 언어를 순화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 해소 음악을 듣는다든지 힐링 프로그램, 충전 프로그램들을 잘 이렇게 스스로 한번 찾아서 대처를 좀 해주시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몸 상태가 좋아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하고요. 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침 조회를 잘 해야 되는, 아침에 출근하기 힘들어서 컨디션 안 좋은 채로 와서 아이고, 출근했으니까 또 죽으나 사나 해봅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니고요. 아침 조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야 해가지고 파이팅! 이거를 해야 아침 조회를 제대로 하는 거고요. 아침 조회를 제대로 해야 신바람 나게 몸 상태 컨디션 좋게 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요, 스트레스 극복 방안 네 번째, TV 드라마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한 달에 한 편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의 TV 드라마는요, 보통 막 2, 3개월씩 끌어가면서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막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남매간이라고 막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안 떨어져 나가게 이렇게 억지로 붙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화면이 딱 멈추면서 내일 또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24시간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TV 드라마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네. 그리고요, 술, 담배 의존하는 거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술, 담배로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건강을 해치고 몸을 망가뜨려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는요, 미래 성과를 늘 이렇게 열매를 내가 이제 이런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좋은 일들 이걸 미리 땡겨다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감상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재해를 예방하고요. 이 사고를 예방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게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나 하면은 만약에 안전을 소홀히 해가지고 사고 나서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됐을 때는 장애인 된 순간부터 이동이 불편하고 하면은요, 거동이 불편하고 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 덩어리입니다.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고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스트레스가 10배, 100배 막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10배 늘어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안전 수칙을 지키고 안전한 재해를 예방하는 게 그만큼 더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의 변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거는요, 아니, 미화원실에서 누명을 썼습니다. 이 회사에, 여기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 증권가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명품 시계를 본인 실수로 잃어버려 놓고는 엉뚱하게 미화원실에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내놔라, 훔쳐간 거 내놔라 하는 이런 엄청난 사고를 만드는데, 이거를 미화원실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서 이걸 극복해 나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완전히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는 너 훔쳐간 거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거 전부 다 도와주지 않고 외면해버리면은요. 완전히 혼자 도둑 누명 쓰고요. 해결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 망가지는 거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딱 이 언니가 나서가지고, 무슨 일이냐? 딱 나서가지고, 보호자로 이렇게 딱 나서가지고요. 아주 곤란에 처한 이 막내를 이제 잘 지금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여기 막 통장까지 확인하면서 도둑질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걸로 막 몰아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 정말 이거를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한 사람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이 없어진 물건이 사실은 그 쓰레기통에 잘못 건드려서 그 명품 시계가 쓰레기통으로 그냥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엉뚱한데 지금 막 바가지 씌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이때 이제 본인은 억울하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가 딱 나서가지고 우리가 인경이를 겪어온 세월이 얼마인데 왜 못 믿냐? 우리가 일단 이 인경이를 믿고 이걸 찾는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지금 선동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봉투를 다 뒤지기 시작을 했는데 봉투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온 걸로다가 이제 완전히 누명은 벗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지금 현재 사과를 하자 그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수거할 때 분리수거하면서 이걸 발견해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분리수거하는 동안에 이거를 발견을 못했다. 그 한 가지는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를 했지만은 왜 당신도 사과해라. 당신은 누구 도둑으로 지금 몰은 거 아니냐. 훔친 게 아닌데 왜 도둑으로 몰았냐. 그래가지고 지금 사과를 하라고 강력하게 우리 여기 이제 그 미화 반장님이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면은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찜찜하게 넘어가면은요. 미화 원실에 대한 의심, 또 그 막내 임경리한테 대한 그 의심이 풀리지 않고 계속 밀려가면은요.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좋은 결과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같이 근무하는 동료끼리도 서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됐어요. 다음엔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 3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즐겨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우리 이제 사람들 만나 보면은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요. 일을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건강 체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즐겨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즐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을 왜 즐겨하는 게 중요할까요? 학습은 내 몸에 익숙하게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40년 전에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해마다 제가 이제 그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를 목표로 세우고 노력을 해서 그걸 취득하는 걸 꾸준히 해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안전문화관리사까지 이제 제가 40개의 공인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40개의 공인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보니까 정말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한 데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가족들한테도 보여주니까 자녀 손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는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를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롬멜은 그 이제 늘 어느 부대든지 맡으면은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부대원들을 교육훈련을 빡세게 시켰어요. 훈련할 때는 힘들었지만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훈련을 잘한 대로 그 훈련대로 교육훈련 받은 대로 전쟁을 잘해가지고 전투에서 안 다치고 안 죽고 상대방을 섬멸하는 걸로 해서 전부 다 건강한 안전한 채로 다 제대를 할 수 있게 돼서 최고의 복지가 교육훈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최고의 복지는 안전교육입니다. 우리 JDF에서는요, 동종업계에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안전 TV를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개설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이제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또 안전교육 분야의 최고의 강사를 스카웃을 해다가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을 제대로 철저하게 선진기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동종업계의 선두로 이렇게 최고의 복지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 다치고 행복하게 일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 이런 교육훈련 하는데 수강 관점을 좀 바꾸시는 게 필요해요. 아유, 오늘 바쁜데 뭐 그냥 교육 좀 대충 이렇게 그냥 했다고 치고 때우고 넘어가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되고요. 기왕에 교육에 참여를 했으면은 집중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반응을 보이고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저 평택의 주복자 씨는 화면을 아주 꺼놓으셨네요. 계속 이렇게 꺼놓으면 안 됩니다. 서로 화면을 켜서 서로 양방향의 얼굴을 서로 보고 교육 내용도 좀 보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해서 행복한 우리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요. 서로 협력을 잘해서 팀워크를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수원센터 식구들이 전부 팀워크가 돼가지고 또 밝은 미소로 이렇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이 밝은 미소 중요합니다. 밝은 얼굴로 서로 이렇게 미소 짓고 웃는 얼굴로 대화를 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남우선센터 가족 여러분, KDF에서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호응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남수원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남수원센터 파이팅!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하겠습니다. 정말 남수원센터 최고예요. 제가 남수원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남수원센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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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김혁식 본부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기, 오늘도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외국 가면은 애국자 되듯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이게 좋은 교육이었구나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 몸을 다치면서까지 할 중요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내 몸 다치면은 보통 본부장이 끊겼네요. 예, 말씀이 끊겼네요. 어? 어?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음소거가 됐어요. 예. 네, 잘 들리나요? 지금 들려요. 예, 예. 그럼 하나도 안 들렸었던 모양인데요. 예, 예. 일단 다시 할게요. 우리가 떠나가 보면은 알듯이, 우리 이런 교육을 시키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외국 가면은 애국자 되듯이, 아, 진짜 KDFS 이덕신 교수님 강의가 진짜 좋았구나는 걸 알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내 몸을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발, 우리 건강, 그 다음에 안전 신경 쓰시고요. 오늘도 좋은 교육을 하셨는데, 우리 이덕신 교수님을 위해서 좀 더 음향 틀어놓고요. 전부 다 음소거하는데 음소거 해제하고, 우리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남수원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쪽 사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